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3일 금요일 카플라 뉴스입니다. 저는 금요일 앵커 피터장입니다.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십 년 만의 강력한 겨울 폭풍이 이제 기세가 꺾였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일부 지역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지만 성큼성큼 이미 눈앞에 와버린 봄 기온을 밀어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기온은 다소 낮았지만 맑고 화창한 봄 날씨였습니다. 이렇게 봄은 결국 와버린 것 같습니다. 2023년 3월 첫 금요일 카플라 뉴스 지금 출발합니다. 먼저 오늘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캘리포니아와 LA는 여전히 미국인들에게는 꿈입니다. 미국인 5명 중 1명은 LA에서 살고 싶어 한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남가주와 라스베가스를 단 1시간에 주파할 초고속 열차가 마침내 현실화됩니다. 올해 안에 공사가 시작됩니다. 겨울 폭풍으로 역대급 폭설이 내린 캘리포니아 주요 국립공원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캘리포니아 세금 보고일이 10월 16일로 연장됐습니다. 겨울 폭풍 지역에 포함된 LA와 오렌지 카운티,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 등 남가주 지역 납세자들은 연방과 주정부 세금 보고를 10월 16일까지 하면 됩니다. 레디 가가의 프렌치 불독 2마리 절도 사건에 가담했다 개들을 돌려준 한인타운 여성이 레디 가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약속한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홍콩 최대 번화가 침사추이의 42층 고층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전체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영화 타우링을 보는 듯한 대형 화재입니다. 한인회 6차 구호기금 신청 접수가 다음 주까지 계속됩니다. 2023년 3월 3일 금요일 카플라 뉴스 출발합니다.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꿈을 이루는 것이기에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코로나19 이전에는 모기지를 절대로 미납하지 않았습니다. 팬데믹은 우리 모두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모기지를 미납했었다면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주택을 지켜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납금을 만회하도록 구제금을 대출기관에 직접 지불합니다. 수수료도 없고 되갚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격이 되는지 지금 알아보세요. camogirelief.org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LA 사는 우리들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타주나 타 지역에 사는 미국인들은 LA에서 사는 것이 꿈입니다. 캘리포니아 엑소더스 현상이 여전하지만 캘리포니아와 LA는 여전히 미국인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높은 주거비용 부담과 세금 등의 염증을 내고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소위 캘리포니아 엑소더스 현상이 수년째 계속되면서 캘리포니아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미국인들은 캘리포니아와 LA를 드림 홈타운으로 살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시장 분석업체 홈베이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5명 중 1명은 LA에 살고 싶어하고 이보다 더 많은 4명 중 1명은 캘리포니아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1000여 명의 응답자 중 21%는 캘리포니아를 가장 살고 싶은 곳으로 꼽았으며 19%는 LA에 살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는 플로리다였지만 돈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미국인 27%가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캘리포니아나 LA에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다는 조사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이 실제 이주하기로 결정한 지역은 텍사스주 오스틴,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 플로리다주 올랜도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타주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가장 많은 주는 플로리다,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로 나타났고 떠나는 인구가 가장 많은 주는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 등이었습니다. 인구조사국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도에 주민 34만 3,230명이 캘리포니아를 떠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엑소더스의 주된 이유는 높은 생활비 때문입니다. 응답자 중 약 절반은 삶의 질을 개선하거나 생활비가 더 저렴한 곳을 찾기 위해 이주했다고 답했습니다. 안전한 동네, 좋은 학군 및 경제성은 모두 삶의 질의 일부로 간주되는 요소들입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 응한 미국인들의 75%는 이사를 한 후 후회했다고 답했고 44%는 이사를 한 후에 눈물을 흘리고 울 정도로 크게 후회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2년 12월 29일부터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설문조사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플리였습니다. 남가주 지역 주민들이 오랜 수건인 남가주와 라스베가스를 연결하는 초고속 열차 공사가 마침내 올해 착공됩니다. 남가주에서 라스베가스를 1시간에 주파하게 됩니다. 제임스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가주와 라스베가스를 빛의 속도로 연결하는 총알열차 공사가 올해 시작됩니다. 총알열차 건설을 맡은 브라이트라인 웨스트사는 2일 초고속 열차 건설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13개 노조와 협상이 마무리돼 올해 안에 공사가 시작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공사가 시작되면 2026년 또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18마일 거리인 남가주와 라스베가스를 시속 200마일의 속도로 1시간 남짓되는 시간에 주파하게 됩니다. 고속열차는 100% 전기로 작동되며 매년 남가주에서 라스베가스로 향하는 300만 대의 차량을 대신해 탄소 배출량 감소 및 대기 오염 개선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건설사 측은 매년 15번 인터스테이트에서 발생하는 40만 톤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예산은 100억 달러입니다. 열차는 샌버나디노에서 출발하며 빅토빌, 헤스페리아, 애플밸리 그리고 렌초 코코만가 정류장을 거쳐 라스베가스 스트립까지 연결됩니다. LA 카운티 주민들은 메트로링크를 타고 샌버나디노의 정류장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브라이트라인은 플로리다에서 마이애미와 포트 러더데일, 웨스트 팜비치를 연결하는 초고속 기차를 건설한 업체입니다. 캡탄 뉴스 제임슨입니다. 역대급 폭설이 내린 이번 겨울 폭풍으로 요세미티 공원 등 캘리포니아 소재 국립공원들이 줄줄이 폐쇄됐습니다. 애슐리 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했던 겨울 폭풍 영향으로 폭설과 폭우, 강풍 피해를 입은 캘리포니아 주요 국립공원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이 무기한 폐쇄됐으며 샌버나디노 내셔널 포레스트도 안전 문제로 폐쇄됐습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최대 15피트의 폭설이 내려 공원 내 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인데다 공원 관리국 직원들조차 안전 문제가 있어 공원 전역이 입장을 금지했습니다. 내셔널파크 서비스 측은 공원을 다시 개장하기 위해 엄청나게 쌓여있는 눈을 치우고 있지만 서비스가 언제 다시 재개될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모하비 국립보호구역도 폐쇄됐습니다. NPS는 눈과 얼음이 쌓인 공원 내 도로를 모두 차단했으며 소라레이크를 가로지르는 모하비 로드도 진흙탕 상태로 인해 폐쇄했습니다. 채널 아일랜드 국립공원은 이번 폭풍으로 인해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산타바바라 섬의 일반 공개를 중단했으며 안전 문제로 인해 산 미구엘 섬도 부분적으로 폐쇄됐습니다. 카일러 하버의 모래 해변을 샌 미구엘 아일랜드의 모든 트레일과 시설은 긴급 수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대중에게 폐쇄됩니다. 데스밸리 국립공원은 노스 하이웨이와 비켓 컷오프를 포함한 많은 도로가 겨울 폭풍으로 결빙 상태여서 폐쇄됐습니다. 스코야 및 킹스 캐년 국립공원은 거의 모든 공원 도로가 폐쇄됐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현재 스코야 국립공원 입구에서 호스피털 락까지 6마일 동안 제너럴스 하이웨이는 열린 상태이며 그랜트 그로브의 180번 하이웨이도 열려 있습니다. 이 지역 겨울 폭풍 경보는 3월 6일까지 유효한 상태여서 필수 여행이 아닌 한 해당 지역을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캘리포니아 뉴스 애슐리 킴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겨울 폭풍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위해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 캘리포니아 대부분의 카운티 지역 거주 납세자들이 세금 보고 기한을 10월 16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임스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납세자들의 세금 보고 마감일을 오는 10월 16일로 연장했습니다. 주정부는 강력한 겨울 폭풍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많은 점을 감안해 개인과 비즈니스 세금 보고 및 세금 납부 기한을 오는 10월 16일로 연장한다고 2일 발표했습니다. 세금 보고 마감일 연장 대상은 겨울 폭풍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카운티들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입니다. 여기에는 LA와 오렌지 카운티,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 샌디에고 카운티 등도 포함됩니다. 앞서 지난주 연방국세청도 겨울 폭풍 피해를 입은 캘리포니아, 알라바마,
조지아 등 3개 주 납세자에 대해 세금 보고 기한을 10월 16일로 연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세금 보고는 연방과 주정부 모두 10월 16일로 연장됐습니다. 또 겨울 폭풍 피해로 연방정부가 선포한 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은 세금 보고 시 폭우나 폭설, 강풍 피해로 인한 손실액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캐플런 뉴스 제임슨입니다. 가수 레이디 가가의 반려견 프렌치 불독 2마리 절도 사건에 연루된 한인타운 여성이 레이디 가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화제입니다. 비록 절도 사건에 연루됐지만 반려견들을 돌려준 만큼 약속했던 보상금 50만 달러를 줘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수 레이디 가가의 개를 훔친 범죄에 가담해 재판을 받았던 한인타운 거주 여성이 레이디 가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제니퍼 맥브라이드는 지난달 레이디 가가를 상대로 LA 수피리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애완견 절도 사건에 가담했던 여성이 레이디 가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자신이 레이디 가가의 프렌치 불독 2마리를 돌려줬지만 레이디 가가가 약속한 현상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성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레이디 가가에 위자료 150만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2021년 2월 레이디 가가는 자신이 키우던 프렌치 불독 3마리 중 2마리를 도난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들을 돌보던 도우미 라이언 피셔가 총상을 입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레이디 가가는 자신의 프렌치 불독 2마리를 돌려주거나 되찾는 데 도움을 준 사람에게는 50만 달러를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레이디 가가의 보상금 약속을 알게 된 맥브라이드는 한인타운 올림픽 경찰서에 나타나 도난당했던 프렌치 불독 2마리를 레이디 가가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맥브라이드는 절도범 일당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맥브라이드는 법원에 접수한 소장에서 레이디 가가는 약속한 50만 달러를 지불하지 않았다며 이는 조건 없는 보상이라는 현상금 지급 조건에 위반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란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마치 영화 타워링을 보는 듯한 고층 빌딩 화재가 홍콩에서 발생했습니다. 순식간에 빌딩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생생한 영상 보여드립니다. 애슐리 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홍콩 최대 번화가 중 하나로 인구가 밀집한 침사추이의 마리너스 클럽 재개발 현장에서 건설 중이던 42층 고층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꼭대기 뼈대와 비계 등에서 시작된 화재는 순식간에 42층 건물 전체로 번져 마치 영화 타워링을 보는 듯 했습니다. 불은 1시간 만에 전층으로 번져 출동한 소방관들이 진화에 나설 겨를도 없었습니다. 고층인데다 일부 층에서 폭발음이 들렸고 거센 불길이 치솟아 소방관들이 곧바로 진화에 나서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침사추이는 고급 호텔과 쇼핑센터, 레스토랑이 즐비해 관광객과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3일 새벽에 날이 밝으면서 불길이 약화되었지만 여러 층에서 여전히 불이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고층 빌딩이 즐비한 번화가 한가운데 화염에 휩싸인 신축중 건물에서 불붙은 건물 잔해가 폭죽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시민들이 몰려와 화재 현장을 스마트폰 영상으로 담았고 출동한 소방차가 바쁘게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상자는 없습니다. 신축 중이던 이 건물은 올해 상반기 중 완공될 예정이었습니다. 캐플런 뉴스 애슐리 킴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LA 한인회 6차 구호기금 신청이 다음 주 10일 마감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인 가정에 $1,000씩 지원하는 이번 구호기금 신청에 많은 분들의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신청서를 내주신 분들 중에는 구비 서류를 누락했거나 자신의 사연을 기술하지 않아 신청서가 거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구비 서류를 꼭 첨부하셔야 합니다. 또 신청서에는 구호기금 지원이 필요하신 자신의 구체적인 경제적 상황을 자세히 기술하셔야 합니다. 구비 서류가 누락되거나 경제 상황 기술 부분이 빠지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는 3월 1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한인회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기금을 받으실 분들을 선정해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3일 금요일 카프라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